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이 이제 이름은 5월달에 홍콩 증시 2차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오메로스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FDA 재허가 관련되는 사례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종가상으로 2% 상승한 59,000원대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나왔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HLB의 재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리서브미션의 이후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HLB는 특정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R&D 총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간암이라든지 위암 등 이 동양권에 많이 발생하는 이제 희귀암 중심의 어떤 적응증 확보와 미국 임상의 선택과 집중을 꾀하고 있다. 자, 리보세라니까 캄밀주마 병역 관련해서 3월 달에 두 번째 이제 CRA를 받고 그 뒤에 이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그 항서제약이 4월 14일에 FDA에다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통상 이제 한 달 이내에 답변이 오게 되면 다시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과 FDA 리뷰 과정이 이제 재개되는 어떤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회사가 3월 달에 이제 알렸던 5월 중 제출 이 부분은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보다는 일단은 FDA에서 항서제약으로 답변이 먼저 일단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가 보통 이제 한 달 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제 답변들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항서제약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언제쯤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파트너십과 더불어서 완료하겠다는 일정이 나오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본래대로 이제 재개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은 테라피틱스의 NK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락업 관련되는 기사와 이 항서제약이 FDA로 받는 어떤 일정들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휴장일 때 중국은 이제 어제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위안대 부분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이 4월 달에 이제 52위안, 그러니까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되는 리스크 이전으로 다시 이제 주가는 이제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을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의약품 관련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약세 흐름을 펼쳤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1% 강세로 일단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기사 소식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11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2차 상장이거든요. 홍콩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홍콩 정권거래소 관련되는 상장이 늦어도 5월 중에 상장될 예정이다. 요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연말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오늘 이제 현지 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5월 상장 관련,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그 19개의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 출시와 파이프라인이 90개 이상, 크게 보면 한 130개 이상이니까 베이징 사이에 한 2배 정도, 전 세계에서는 8위 정도 규모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의 20-30%의 빅파마 수준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콩 상장 이후에 자금 보감이 되게 되면 기존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CMC 관련되는 부분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더 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79,000주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 4월 30일 기준으로 380만 주.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여전히 많다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하고는 좀 연동하지 있지 않습니다만 재료 모멘텀에 따라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부분들이 커버링으로 주가는 여전히 또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급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쪽에서는 오늘 상한보다 체결이 한 30만 정도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가정에 뭐 참고로 보실만한 그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회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메로스인데요. 오메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의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2달러 정도에서 12달러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좀 했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다시 또 이제 한 반토막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이제 오메로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서브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오메로스는 이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희귀의약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되는 그 이식 관련해서 이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 관련되는 치료제 나르소플리맙 마비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죠. 여기가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고 혁신 치료제로 이제 FDA에서 이제 규정을 받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BLA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제출을 3월 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말 정도 되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항서제약과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중순 이후 넣고 10월달에 한 달 이전에 그 관련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월 말 정도에 보내고 난 다음에 5월 6일이니까 거의 이제 뭐 그 한 달하고도 한 뭐 보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그 재제출했던 부분들을 승인했다. 이 승인했다는 말은 이제 클래스 1, 2를 이제 결정하는 말인데 이제 클래스 2가 됐다는 거죠. 3월 말이니까 9월 달이면 6개월짜리로 클래스 2가 되었다는 걸로 이제 팩트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억셉턴스 레터가 되면 이제 포드파도 새롭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포드파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2020년 12월 28일에서 CRL을 맞고 이제 재제출 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서 25년도 상당히 이제 그 일정들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승인 과정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평균보다는 조금 일정이 디레이 된 상태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서브션 관련해서 매일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 이제 지난 그 제가 5월 1일 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도 뭐 이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한 43거래일 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은 이제 아직도 뭐 100만 주 언더입니다만 일단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안 터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3월 달에 CRL 두 번째를 맞고 난 다음에 하한가 이제 급락을 맞고 하락갭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이 6만원 정도 부분이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다시 가격대를 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제 넘어간 부분들은 요 2월달 2월 27일에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에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등재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처음입니다. 종가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적 구간에다가 일단 올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안에 이제 뭐 관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제약사라든지 미국 쪽 관련된 수출 쪽 관련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해서 HLB는 아침에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 좀 빠졌다가 장 초반에 이제 10시쯤에 59,000원까지 올리면서 58,000원 위가 넘어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 다시 거래를 줄이면서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58,000원 위에서 플랫형으로 조정하면서 정규장이 끝났을 때는 58,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한 2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어떤 흐름으로 59,000원대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5월달에는 이벤트가 여러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서제약이 이제 뭐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FDA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느냐. 그 다음에 계열 종목 중에서는 테라피틱스 NK 관련되는 부분에서 락업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 탈출과 피보나치 낙폭과대 가격인 65,000원대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뭐 중요한 흐름들일 거고요. 그 어떤 이제 부분에 일단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이제 58,000원이니까 58,000원을 지지하면서 65,000원대까지의 흐름들을 하면서 이제 재료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이제 단기 흐름인데요. 이 흐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